네, 반갑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22대 조선의 왕 정조, 본명은 이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의 할아버지는 누굴까요? 그렇죠. 영조. 정조의 아버지는 누군가요? 아버지는 비운의 왕 사도 세자가 됩니다. 영조는요, 아들인 사도 세자는 냉대, 미워했고요. 하지만 그 손자죠, 손자인 정조는 아주 예뻐했다고 합니다. 정조는요, 아버지인 사도 세자가 왕위에서 이제 폐위가 되면서 신분이 이제 평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세자의 아들인 정조 역시 평민이 되는데요. 사도 세자가 죽고 이제 왕위를 계승할 사람을 이제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정조는 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평민에서 왕이 계승자로 신분이 다시 또 바뀌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노론이라는 당에서 정치를 장악하고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이제 죽게 했던 그런 어떤 무리들이에요. 사도세자가 여기 있는 이제 뒤주라고 하죠. 뒤주에 갇혀서 죽게 한다. 그러니까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를 이간제하고 미워하게끔 옆에서 조정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노론들은요, 정조가 왕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겠어요? 당연히 노론 알고 있었죠? 뭘요? 정조의 아버지가 사도세자가 자기들 때문에 죽게 됐다는 것을 정조도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정조가 왕이 되면 자신들을 이제 죽일 거라고 그렇게 두려워했겠죠. 그래서 영조에게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정조에 대한 모함과 비방을 영조에게 했지요. 하지만 이제 정조는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도 항상 암살에 위협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누구의 암살이겠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노론이겠죠.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게 한 노론들이 정조가 왕이 되면 자기들을 정조가 죽일지 몰라.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정조를 없애야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항상 암살의 위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정조가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지만 이런 암살의 위협 때문에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또 아침에는 또 일찍 일어났다고 합니다. 밤에 잘 때는요, 두꺼운 옷을 입고 또 그렇게 잤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정조가 읽던 이 책 있죠? 이 책은 머리에 식히려고 읽는 그런 쉬운 소설책이 아니라 정조는
지금으로 하면 이 철학서, 인문학, 뭐 고전 이런 책들 우리가 생각하면 좀 어려운 책들 있죠. 그림 하나도 없고 작은 글씨만 많은 책들. 이제 그런 책들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조는 왕이 있을 때 많은 또 업적을 남겼겠죠. 정조는 왕이 되기 전, 왕세자죠. 왕이 되기 전 10년 동안, 그러니까 왕의 수업을 받는 게 이제 10년 동안이었어요. 왕이 되기 전 10년 동안 조용히 뭐만 읽고 조용히 책만 읽고 조용히 보냈대요. 그러다가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된 후에는 뭐라고 했냐면, 진짜 역사 기록에는 나와 있는데요. 과인은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이 이야기를 들은 노론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노론들은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겠죠. 이제 난 죽을지도 몰라. 정조가 왕이 됐으니까 나를 어떻게 할지 몰라. 그렇게 무서워했대요. 그런데 정조가 이런 어떤 복수심에 노론들을 다 죽였다면 과거 연산군과 어떤 비슷한 어떤 그런 평가를 받았을 텐데, 정조는요 그렇지 않고 탕평책이라는 걸 썼답니다. 탕평책은 뭐냐면 인재를, 당과 상관없이 인재를 고르게 등용을 한 거예요. 노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남인, 이 두 세력을 균등하게 능력에 따라서 다 이렇게 인재들을 이렇게 등용을 했다고 해요. 노론도 등용을 한 거 보면 좀 신기하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인데. 근데 이거는 후대에 뭘 보고 알았냐면, 노론의 당수, 노론의 최고인 사람, 그 사람 이제 심환지라고 한대요. 이 심환지랑 편지를 주고받았대요. 편지는 뭐 내용은 대략 뭐 정치에 대해서 서로 물어보는 거, 심한지, 뭐, 그래, 정치적 의견은 뭔가, 나와 다를 때는 좀, 어떻게 서로 양보하고 좀 도와주는 게 좋지 않나. 뭐, 이렇게 편지를 했대. 무려 290통의 편지를 썼대요. 편지를 주고받았대요. 그 말은 서로 정치적 견해가 다르더라도, 생각이 다르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그래도 배우려고 뭐 그런 자세로 신하들을 이렇게 다스렸던 얘기죠. 자, 정조가 한 업적들을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정조는 먼저, 자, 이거. 이게 뭐냐면, 규장각이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 규장각은요, 지금 얘기하면 이제 도서관. 정조가 책 읽는 거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도서관을 설치를 해요. 이 규장각에서 공부한 대표적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실학자, 누가 있을까요? 실학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만든 성을 계획하고 거중기를 발명한 누구예요? 그렇죠. 정약용도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요, 자, 조금 이제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초계문신제라는 제도도 펼칩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관리가 되려면 과거를 급제해야 되죠.
과거 이제 급제한 관리들을 이제 재교육, 다시 한번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과거 급제한 사람들이 이제 똑똑했을 건데, 종조는 그 사람들을 다시 교육을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자신의 뜻, 종조의 뜻과 자신의 뜻과 같이 할, 자신의 뜻과 같이 할 어떤 그런 관리를 기르겠다. 그런 마음으로 초계문신제라는 제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 페이지로 넘어가요. 종조는 업적이 많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자, 서얼. 이제 서얼을 등용을 합니다. 서얼이 뭔지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 말이, 그 다음에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전에 홍길동 이 말이 있죠. 홍길동이 한 이 말에 큰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인데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인데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거. 홍길동의 어머니는 그 홍길동 집안 이제 종이죠, 노비. 그러니까 홍길동 아버지는 양반이고 엄마는 노비예요. 그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서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얼은요, 양반과 이제 어머니가 이제 평민이나 천민인 경우. 조선시대는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서 그 자식들의 이제 신분도 정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평민이나 천민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양반일지라도 이 사람들이 이제 관직으로 나가는데,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관직으로 나가는데 한계가 있었고 제한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실학자 중에 이제 뭐 박제가, 뭐 유득공, 이런 사람들은 뭐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때는 크게 나오진 않는데, 이제 중고등학교 역사 배우게 되면 이 사람들이 뭐 지은 책이라든지 업적들을 이제 중요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장용영이라는 걸 설치해요. 장용영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군사훈련 시설, 이제 군사훈련 시설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조를 옆에서 지켜줄 어떤 군인들을 이제 길러내는 곳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종조는요, 아까 1페이지에서 규장각을 설치했었죠. 규장각. 즉 우리가 뭐 문무를 겸비했다고 하죠. 그때 말하는 얘기 문이 이겁니다. 한자로 문. 이제 글씨 쓰고 지식, 책을 읽고 그런 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장용영은 이제 무가 됩니다. 무. 장용이 이제 무가 되죠. 문무를 겸비했다는 말은 종조를 두고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책도 좋아하고 어떤 학문적인 지식도 뛰어나고, 또 그리고 군사적인 그런 지식도 뛰어나서 종조는 이제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일례로 활을 50발을 쏘면 관역에 49발 맞췄대요. 선생님 한 발은 못 맞췄잖아요. 아니, 한 발은 일부러 안 맞췄대요. 일부러. 너무 50발 다 맞추면 너무 완벽하잖아요. 그럼 신하들도 우리 왕은 너무 완벽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좀 거리감도 두고, 여러분 너무 완벽한 사람 만나면 조금 가까이 하기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49발을 맞췄대요. 자, 그리고 종조는 저희 왕의 제위 시절에 일성록이라는
일성록이라는 일기를 썼답니다. 일기. 여러분 지금 앨릭스 공책에 성찰 일기처럼 하루를 돌아보는 일기를 썼대요. 이 일성록은요 2011년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많이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건 뭐라 하냐면 왕이 66번 행차를 했대요. 제위기간 때. 66번 뭐 별로 큰 수 아니잖아요. 보통 행차는 그러니까 왕이 궁궐에 살다가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가는 거, 지나가는 거 행차라고 하는데, 보통의 왕이 제위기간 때 1회나 2회 정도 행차를 했대요. 거기에 비하면 66번 엄청 많이 행차했죠. 그 행차하는 기간에 이제 백성들의 삶도 보고 고충도 들으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백성과 소통하는 그런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야, 3장짜리 우리 정조. 자, 다음 한번 봐봅시다. 그리고 정조가 또 대표적인 게 이제 상업과 관련되는 건데, 이때 당시에는 시전 상인과요, 그 다음에 난전 상인이 있었대요. 조금 어려운 말이죠. 자,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현대로 얘기하면 마트, 난전 상인 마트나 마트, 뭐 백화점. 난전 상인은 여러분 그 노점 있죠, 노점. 그 시내나 그런 데 가면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두 개 차이는 뭐냐면 이제 세금입니다. 세금. 이 사람들은요 나라에 세금을 내요. 네, 이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고 있는 이 시장 상인들이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는 똑같은 장사를 하는데 우리는 세금을 내질 않냐. 근데 저 사람들은 세금 안 내. 그럼 우리가 손해잖아. 그걸 좀 해소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요, 시장 상인들한테 난전권이라는 권한을 줘요. 난전을 금한다. 우리가 난전 상인들을 이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권력을 주라. 그래서 그런 권력을 이제 받게 됩니다. 네, 정조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 관리가 백성을 단속하는 게 아니라 누가 단속해요? 그렇죠. 어찌 백성이 백성을,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다른 백성이죠. 다른 백성을 탄압하는 것이냐.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이때 당시 시전상이 이제 세금을 냈죠. 근데 시전상인들이 벌어들이는 얼마간의 이제 수입이 그때 당시 노론, 집권 세력인 노론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돼요. 이런 내용. 그리고 정조가 백성이 백성을 탄압하는 게 이제 맞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이제 정조가 이것들을 이제 폐지하게 됩니다. 즉 백성 모두가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이제 기회를 보장해 주죠. 그 다음에 노론을 또 견제를 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정조하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우리 사회책에서 배웠던,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프로젝트 학습을 하고 있는, 그렇죠? 수원 화성을 건축을 하게 되죠. 수원 화성 보면, 자, 이게 아버지 사도세자가 이제 돌아가셨죠. 아버지 사도세자가 돌아가셔서 이 무덤이 있습니다. 예. 아버지 무덤이에요. 정조는 아버지를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 묘를 양지바른 곳으로 옮겨주고 싶어 했어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바로 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성을 짓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수원 화성하면 누가 떠올라요? 그렇죠. 정약용의 거중기,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원 김영도 있죠. 단원 김영도도 이 수원 화성 짓는데 그의 그림 실력이 또 사용이 됩니다. 또 최재공이라는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수원 화성을 짓는데 동원이 되고 그들의 지식들이 여기에 사용이 되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수원 화성은요, 화성 성역 의궤라는 책을 또 만들어냅니다. 이건 뭐냐면요, 화성을 지을 때 재료는 이렇게 썼고 크기는 얼마 정도고 지을 때 이런 단계를 거쳐서 지었어. 이렇게 설명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화성 건축 설명서, 이걸 아주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지금 있는 화성의 수원도, 화성 수원도 사실 6.25 전쟁 때 많이 부셔졌어요. 그런데 화성 성역 의궤라는 책을 보고 그대로 이제 복원을 많이 해놨죠. 수원 화성을 보면요, 당시에 왕들이 나라에서 이제 성을 이렇게 지을 때 백성들을 동원을 하죠. 이런 백성들을 동원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제 동원하죠. 근데 당시에는 이 백성들의 임금, 월급, 이제는 돈을 주지 않았어요. 이게 의무였기 때문에. 하지만 정조는요, 이렇게 일한 백성들에게 월급이라고 하면 좀 쉽겠죠? 월급을 줍니다. 월급을 준, 돈을 준, 임금을 준 최초의 왕이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고충을 이해한 그런 정조죠. 우리가 보니까 예전에 정약용도 백성들의 그 힘듦, 아픔, 그 장애를 입은 백성들의 그런 고통들, 그런 것들, 그 마음이 있었겠죠. 정조도 마찬가지였네요. 이 화성 안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화성 안에는 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군사 시설이었던 뭐예요? 장윤영도, 그 다음에 논도 있고, 이렇게 밭도 있고요. 이렇게 뭐요? 이렇게. 선생님, 여기 사과 이렇게 열린 사과나무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물고기들이 사는, 이런 것도, 화성이 상당히 크죠. 자, 선생님은 지금 3장에 걸쳐서 정조 업적을 봤죠? 정조는 업적이 많은 거는 그만큼 살아생전에 백성들을 생각해서 많은 일들을 했다는 거죠. 정조, 여러분이 기억할 건 많지만, 우리 27대 왕 중에 정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종대왕, 또 그때 정조대왕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왕 중에 한 명이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